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할 단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중학교 2학년에 중학교 2학년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이제 1차 함수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너네한테 따로 1차 함수 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살짝 요약해 줬어요. 그죠? 네, 그리고 조금 필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선생님이 1차 함수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진짜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가 여기서 1차 함수 포기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1차 함수 가볍게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 필기를 다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자, 5번째 이제 1차 함수죠. 1차 함수. 일단은 1차 함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함수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게 있어요. 너네들이 그 뮤직큐 노래방의 자판기를 생각해 주면 된다. 자판기. 예를 들어 왜 자판기인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함수가 이 함자가 무슨 함자냐면은 상자 함자예요. 뭐 사물함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그냥 무슨 함 그게 다 상자란 뜻이야. 얘는 그냥 숫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자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얘를 그림으로 표기하면은 어떠한 상자가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x라는 것을 집어넣을 거예요. x는 여기서 내가 임의로 집어넣는 거니까 변수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f라는 상자에 x를 집어넣어서 y라는 게 띡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y가 튀어나오는데 f에다가 x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그렇죠? 할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왜 자판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수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판기를 여기 쓰지 맙시다. 그러면 상자 함자. 에이씨.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상자 함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조건. 첫 번째라고 해줍시다. 그냥 가장 중요한 함수의 조건. 우리는 어떤 거를 함수라고 부르냐는 건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항상 x 하나에 함수값 y가 한 개 나와야 함. 심지어 그 너네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되게 더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기서부터 포기하는 거죠.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네요. 여기 잠깐만요. 기술력을 동원해서 오직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X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밀키스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웰치스를 누른다든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값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돈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돈이 있다고 칩시다. 돈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댔어. 거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누른 거예요. 물을 눌렀어요. 그럼 물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눌렀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고장 난 거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물을 눌렀는데 물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개꿀인가요? 네. 우리 같은 착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고장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해야겠죠. 그렇죠? 네. 들고 튈 놈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고요. 이거는. 그래서 자판기가 고장난 거는 함수라고 안 친다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자판기만 함수라고 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함수가 자판기가 고장난 거, 함수의 조건은 내가 뭐라고요? 자판기라고요. 자판기.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해 봅시다. 고장난 경우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y가 안 나오거나 y가 2개 이상 나오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까지 우리가 암기를 할 겁니다. 예시 딱 몇 가지 할까요? 2가지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예시, 예를 들어 y보다 x보다 자연수 x보다 이만큼 적은 y라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y는 얼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왜요? y가 0인데 그건 자연수인가요? 여기에 자연수를 빼먹었네요. 네, 미안해요. 네, 그렇죠. y는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습니다. 0을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쪽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y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x의 약수인 y인데 이거는 진짜 외우세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8이 돼요. 그럼 y는 뭐가 나와요? 1, 2, 4, 8이 나오지 않나요? 이미 y가 4개나 나와버리네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얘기한 건데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숫자로 쓰지 않고요. 그냥 다 미지수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지 마자. 이거 말고. 이렇게 쓰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 그냥? A라고 쓸까?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거라고 하지 맙시다. 오케이. 자, 요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형들은 숫자예요. 알겠죠? 네. A, B, C를 쓰면은 너네들이 헷갈려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점이 뭐였어요? 해가 어떻게 나온다 했죠? 그렇죠? 벌써 따라 부르고 있죠. 해가 순서상으로 내가 수천 번 얘기하니까요.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다. 그러면 순서상이란 걸 얘기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좌표 평면으로 찍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도형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함수. 그럼 이 친구를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함수니까요, 그렇죠? y는 fx가 함수잖아요.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더라. 예시를 하나 보여줄까요? 2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2x라고 할까요?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x 플러스 3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렇죠? 여기 괜찮아요? 네. 그렇죠? 예시 하나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만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얘를 그려주다 보니까 어떠한 모양이 되냐면은 좌표평면을 찍으니까 하나의 직선이 되더라. 여기다 적시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에 찍어 보니까 하나의 직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예요. 검은색 좀 괜찮은데? 네. 이 친구입니다. 알겠죠? 이 친구에 대해 알아볼 건데 우리가 y라는 건 함수값이라는 걸 알고 x는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변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하고 b 아닐까요?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a입니다. A 첫 번째.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첫 번째, 나 지금 A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A는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그 전에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 준 건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평행 이동을 설명해 줄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b 얘기할 땐 평행 이동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나눠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이때 a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이 a가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한마디로 가파르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기울기 a라는 거는 클수록 가파라지니까, 그리고 a가 음수라고 쳐봐요. 그러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울기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a가 양수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그래프였고요. a가 음수면은 내려가는 그래프였다. 이거 중학교 1학년 좌표평면과 그래프 할 때 했던 겁니다. 정비례 그래프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방법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비교예요. 비교. 우리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내가 앞으로 두 칸 갈 때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나갔을 때 그게 기준이 됐을 때 위로 막 80만큼 올라가요. 그럼 개 가파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로 앞으로 가는데 반대로 내려가.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아니면은 앞으로 다 4칸 갔는데 한 칸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기울기가 개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느낌 알겠어요? 이 느낌 알겠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x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난 그걸 일반화 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 기울기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했어요. 알겠죠? 그럼 이 y는 이만큼을 내가 y 변화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 변화분의 y 변화로 구한다고요. 원래는 뭐예요? y 변화를 보고 싶어요. x 변화를 기준으로, 기준량 비교대로, 기준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양이 얼마인지 비교하는 게 b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비율로 표시한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x의 변화를 기준으로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게 기울기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으로 일반화로 표현하면 얘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x2, y2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얘를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의 변화는 뒤에서 우리가
이 방향의 기울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요 x 변화는 예를 들어 x 1,2에서 4,5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x 어떻게 변했어요? 플러스 3 되지 않았어요? 그거 너는 어떻게 한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거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 방향 구할 때 우리가 4에서 1을 뺀 차이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x는 플러스 3만큼 증가했고 y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7만큼 내려갔죠. 그거 어떻게 구한 거냐고.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5 빼기 2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7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부호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다 나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x가 어떻게 변했냐 체크, y가 어떻게 변했냐 체크하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잘하잖아. 근데 그게 문자로 나오게 되면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빼주라고요. 우리가 뒤에서 앞에 걸 빼줬기 때문에 x2 빼기 x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y2 빼기 y1이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x1 빼기 x2를 한 거야. 그럼 이 y좌표도 y1 빼기 y2 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해볼까요? 우리가 1에서 4를 빼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5 아닌가요?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7 나온다고요. 얘도 마이너스 3분의 7, 얘도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보는 방향만 동일하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b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y절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2,1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평행 이동은 두 가지예요. x축의 방향대로 평행 이동할 거냐, y축의 방향대로 평행 이동할 거냐. x축의 방향이 뭐예요? 좌우로 움직일 거냐고요. 이 점을 좌우로 평행 이동할 수 있다고. 이 점을 y축 방향 위아래로 평행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움직여서 얘는 x가 2 증가해서 4,1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y축 플러스 2로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은 얘가 위로 2칸 올라가서 얘는 x에는 변화가 없고 높낮이만 올라갔죠. 그래서 얘는 2,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2x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항상 원점을 지나죠. 얘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2x에서 얘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다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얘가 한 칸 그대로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평행 이동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y축 평행 이동밖에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냥 여기에 y 값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y 값이 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y축 평행 이동에 예를 들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해주래요. 그럼 y 값에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가 괜찮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 나중에 알려줄 건데 그거는 선생님이 중3 때 제대로 알려줄게.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y 절편은 뭐냐면 그래서 y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배웠고요. 우리는 또 그리고
절편을 배울 거예요. 절편. 절편은 엿다 쓸까요? 절편은 뭐냐면 얘는 절단할 때 절이고요. 조각편자예요. 조각편자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1차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모든 직선은 다 1차함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 축에 의해서 잘려나간 점들 보이나요? 함수가? 그쵸? 이 점을 X축에 의해 절단된 점을 X절편, Y축에 의해서 절단된 이 점을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얘는 뭐예요? X절편은 그냥 X축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Y절편은 뭐예요? Y절편은 Y축 위의 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X축 위의 점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어요? 전부 다 Y가 0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Y절편은 Y축 위의 점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X가 전부 0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X절편, Y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친구의 Y절편 구해보세요 하면은 X에다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Y가 B 나오지 않냐고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라고. 이거에 대한 예시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설명했지만 사실 선생님은 식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을 구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어차피 내가 임의로 x에다 숫자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잖아요. a, b랑 어떻게 돼서. 근데 여기에 그래서 x하고 y는 무조건 변수로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a와 b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1차 함수의 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a하고 b를 구해서 a가 2고 예를 들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래요. 3인 1차 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 아닌가요? 어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 거 뭐예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썼죠. 앞으로 이거를 계속 이용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건 얘가 직선이지 않나요?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직선은 점이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점 2개만 있으면 그 1차 함수 식도 구할 수 있고 그림까지 그려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점 2개가 그냥 직선인 거예요. 점 2개가 그냥 직선인 거라고. 점 2개가 1차 함수의 최소 조건인 거라고요. 점 2개가 1차 함수라고. 점 2개가 직선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점 2개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점 2개든 뭐든 그냥 막 이상하게 다 주어질 거야. 그거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게 가장 편해요. 알겠죠?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돼. 내가 자꾸 두 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점이 2,3과 1,5를 지난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2,3 대입하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b는 3 아닌가요? 1,5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5지 않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조금 귀찮다고. 선생님 연립 방식에 뭐가 귀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연립 방식도 귀찮아요. 나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저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점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점으로 지금까지 연습했던 게 뭐예요?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시를 저거를 그대로 가져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A, B 구해볼까요?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7이겠죠? 한마디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은 거라니까.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기울기의 암호 한 점 구할 건데 두 점이 2,3, 1,5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게 주어졌든 무조건 기울기랑 암호 한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한 점이라는 건 이 주어진 점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암호 한 점은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잖아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x 어떻게 변했어요? 그쵸? 1 줄었죠. y는 어떻게 변했어요? 2가 늘었네요. 그쵸?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지 않나요? a가 정해졌으니까. 그럼 b만 구하면 끝나네요. 그거를 1,5나 2,3을 대입해서 끝내겠다고. 1,5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b가 얼마인 거예요? 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방법보다 이 방법으로 풀겠다고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 이게 훨씬 쉬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울기도 계속 연습하면서 일석삼조입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예시를 쓸까요?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암호 한 점이 이 암호 한 점이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자, 봅시다. 그 암호 한 점이 예를 들어 1,5 같은 점은 그러니까 얼마나 꿀을 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데 더 쉽게 풀고 싶다니까. 그래서 1,5라는 거는 나는 어려운 점이에요. 심지어 귀찮은 점이야. 그럼 더 쉬운 점이 있어요? x절편을 주면 더 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을 풀 때 예를 들어 1,5 같은 게 아니라 x절편이 예를 들어 3,0 같은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6, 0 해서 b가 6 나오는 이게 연산이 더 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y절편 아니냐고요. 그냥 b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b가 구해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y절편이 0,7이라 해봅시다. 그럼 그냥 7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아까 절편 설명할 때 빼먹었는데 그 은행 중에서 x절편, y절편을 그 점으로 표현하면 틀리게 하는 사람, 틀리게 해요. 시험에서. 심지어 이걸 노리고 내거든요. 조심하세요. x절편이 x축 위에 점은 맞지만 얘는 x절편이 예를 들어 1,0이 있는 점이 x절편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x절편을 1,0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x절편은 1이다 라고 표시해줘야 돼. 알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y도 0, 몇이라고 아니라 그냥 y절편은 5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점의 우선순위만 주어주시고 식구하는 방법은 그냥 기울기 플러스 암호 한 점으로 끝낸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4번.
이번엔 1차 함수 그리기인데 일차 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네,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아씨 선생님이 두 점이 곧 직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두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함수 위에 두 점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럼 너네 막 이럴 거예요. 1,9 막 0,7 이러고 있지 말고 0,7은 괜찮죠. 그죠? 막 1,9 2,11 이럴 거냐고요. 1,9, 2,11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점 찍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딱 보자마자 가장 쉬운 점은 x절편하고 y절편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두 점을 땅땅 이어주면 되는데 그게 선생님이 점의 우선순위, 쉬운 우선순위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두 점이 x절편, y절편이라고요. 그래서 두 개 찾아서 땅땅 그어주면 된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설명해 주면 y는 이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우리 이거 7이라고 하지 맙시다. 7이면 너무 커져요. 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y는 2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y는 2x를 먼저 그리고요. 1,2 마이너스 1,2 0,0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y축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잡아서 플러스 1만큼 올리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로 한 칸씩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지금 2잖아요. 그렇죠? 그럼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한 칸 증가할 때 y가 두 칸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율이 x 한 칸에 뭐 2배만큼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의 변화에 2배만큼 움직인다고요. 그럼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쉬운 점은 y절편이죠. y절편 하나 찍어서 우리가 점을 하나만 더 찾자고. 점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 증가할 때 2개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얘랑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다. 알겠죠? 네, 요거 필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숙달되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두 1차 함수 간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접해평면의 1차 함수를 여러 가지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를 알아야죠. 1학년 2학기 때 했던 건데 직선끼리의 직선끼리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자라는 얘기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암기하셔야 돼요. 둘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건 마지막에 합시다.
둘이 아예 일치하거나 아니면 안 만난다. 한마디로 평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수직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거에 조금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끼리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요 세 가지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렇게 아니면 하나로 일치 아니면 이렇게 평행한 관계다. 이거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왜 다 같이 잡혀? 엥? 잠깐만요. 얘부터 내리고 얘 내릴게요. 네, 역시. 자, 그래서 두 일차함수의 위치 관계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두 일차함수의 위치 관계는 연립 1차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립 방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 마이너스 5x 플러스 y는 6, 이런 두 식이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구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구해 볼까요? 그럼 구해 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좀 별론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았어요. 네, 이대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구해볼까요? 얘네들을 빼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5가 나오네요. 그죠? 그죠? 잠깐만요. 잘못 구한 것 같은데. 3x 맞는데? 예시가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예시를 다시 들어줄게요. 알겠죠? 네, 예시를 이걸로 들지 말고 조금 쉬운 예시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하고요. 그럼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뺐을 때 연립방정식 문제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요. 그러면 5도 별론데 숫자는 3으로 하고 3x 플러스 y는 6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면 둘을 빼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에도 1 집어넣어도 y는 3이 나오고요. 여기에 1 집어넣어도 y는 똑같이 3이 나오네요. 한마디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이 1,3이라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얘를 그려볼게요. y는 2x 플러스 1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x절편, y절편 땅땅 이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x절편은 y에 0 넣어서 구하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거 무한히 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릴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나오는데 y절편은 6이 나오겠네요. 3, 4, 5, 6. 그렇죠? 그 다음에 x
절편은 여기에다 0 넣고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서 x는 2 나오겠네요. 이렇게 2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보이나요? 지금 빨간색으로 할까? 이 점이 보여요? 이 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일까요? 1,3이 된다라는 사실을 1, 2, 3, 몇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요. 다시 그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1,3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프가 조금 더 내려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3이라는 얘기다. 선생님이 좀 즉석에서 만든 거라 좀 좋지 않은 예시네요.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은 저 좋은 예시로 들고 올게요.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연립방정식의 정답이 1차함수에서 이 만나는 점의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를 만족하는 친구들을 그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 친구는 얘네죠. 얘를 만족하는 친구들은 얘네잖아요. 그럼 걔네가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 한마디로 두 1차함수의 교점을 물어본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얘네 둘이 x, y가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를 만족하는 정답과 얘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이 무수히 많다라는 건 둘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해가 무수히 많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안 만난다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 빨간색으로 쓰자. 얘는 해가 없단데 진짜 더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평행한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평행한다라는 건 영원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 근데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평행 이동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쵸? Y축 평행 이동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평행하다라는 거는 얘도 지금 이 가파른 정도가 보여요. 가파른 정도가 동일하지 않아요? 진짜 가파른 정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얘네를 무한히 연장했을 때 언젠간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의 가파른 정도가 동일한 거를 우리는 평행이라고 부른다고요. 한마디로 가파른 정도가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에서 우리 갓갓을 했던 거 기억나요? 갓갓갓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안 맞는다 했을 때 선생님이 갓갓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를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치한다. 직선끼리 위치 관계가 일치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뭐 쓴다고요? 갓갓갓을 쓴다고요. 전부 다 같은 거. 근데 안 맞는다 평행을 쓸 때는 갓갓을 또 사용해도 되고 기울기 동일도 엄청난 꿀팁이니까 명심하세요. 알겠죠? 근데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동일하면 그거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만 동일한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네, 필기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예시도 선생님이 열심히 쓴 거니까 적어두시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더 좋은 예시로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1차 함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